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영웅 이순신 장군. 그의 삶이 늘 영광스럽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이 파직되고 백의종군 하라는 명이 내려진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589년 선조는 서열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장수들을 뽑으라는 특명을 내렸고 고위 관료였던 영의정 이사내와 우의정 정원신 그리고 류성룡은 이순신을 천거했습니다. 대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며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결정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전쟁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거북선을 건조했죠.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은 탁월한 전략으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들로 일본군의 보급로는 차단되었고 육지에서의 진격도 저지되며 조선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선조는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라며 이순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출신에 대해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반개 출신이었던 왕이었기에 선조는 자신보다 뛰어난 아들 광해군이나 신하를 질투했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자신은 한양을 버리고 가면서 막아서는 백성들에게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해놓고 몰래 의주까지 도망갔죠. 반면에 이순신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며 나라를 지켰고 이순신의 진영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며 이순신의 진영에 백성들이 많이 몰리면서 백성들이 이순신을 존경하고 따르자 자존심이 상한 선조는 이순신을 질투했습니다. 한 번은 이순신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라며 두려워하기도 했는데요.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순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며 그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선조는 이순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다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596년 말 고니씨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전쟁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이순신을 제거하면 조선 수군 전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 생각해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조선에서 이중간첩으로 활동하며 벼슬까지 받았던 요시라를 이용해 이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1596년 12월 요시라는 경상우병사 김응서를 찾아가 거짓 정보를 전합니다. 우리 장군이 가토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군은 이번에 강화가 깨진 것은 가토 때문이다. 나 또한 그를 제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토가 바다를 건너올 예정이라고 하니 수전에 뛰어난 조선 군사가 나선다면 반드시 이를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라의 정보를 들은 김응서는 즉시 조정에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선조와 대신들은 이 정보의 진위를 놓고 논의했으나 고니씨와 가토의 관계를 알고 있던 조선 정부는 고니씨의 정보가 사실이라 판단하고 왜군 강경파인 가토를 제거하는 게 조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김응서와 이순신에게 출병을 명령했으나 이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외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 즉각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토가 실제로 울산 서생포와 부산 다대포에 상륙하자 선조와 신하들은 크게 분노하며 이순신이 왕명을 어기고 적을 놓쳤다 생각했죠. 1597년 1월 조선 조정회의에서 윤두수는 이순신을 파직시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고 이순신과 친분이 있던 류성룡조차 무장이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라며 이순신 파직에 동조했으며 선조는 더 나아가 이순신이 가토의 목을 베어온다고 해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분노하며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1597년 2월 이순신은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고 한 달 동안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혹독한 고문이 계속되던 중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 하자 우의정 정탁홀로 이순신을 죽이면 안 된다며 이순신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정탁의 변호 덕분에 이순신은 추가적인 신문을 받지 않게 되었고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옥에서 풀려나 백의종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양을 떠나 도원수 곤율 휘하로 향하던 중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고초를 겪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라 좌수영에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던 중 법성포의 포구 선창에서 밤을 새다가 닷줄이 풀려 사망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죄인의 몸이었던 이순신은 어머니의 장례를 직접 모실 수 없었고, 백의종군하며 흩어진 장수와 병조를 모으고 군량을 보충하는 등 전력 회복에 힘썼습니다. 이후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수군이 괴멸되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복직시켰고, 이순신은 개인적인 상황보다 국가의 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 전멸 상태인 수군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선조는 수군 재건을 중지하고 육군에 합류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우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순신은 선조의 명령을 반대하는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지금 수군을 파하시면 적들이 서해를 돌아 바로 전하께 들이닥칠까?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